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령 회사를 설립한 뒤 대구 중구청과 불법 수의 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중구의회 배태숙 의장이 결국 중구의회에서 제명됐습니다. 이로써 배 의장은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당초 알려진 것보다 불법 수의 계약 규모가 더 크다는 추가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징계 절차가 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태숙 의원 징계 요구권은 제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구 중구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유령 회사를 설립한 뒤 중구청과 불법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태숙 의장을 제명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투표에서 배 의장을 제외한 제적의원 6명 중 5명이 찬성했고 1명은 기권했습니다. 이로써 배 의장은 의장직은 물론이고 의원직도 잃게 됐습니다. 앞서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윤리특위 자문위원회도 제명을 권고했었습니다. 배 의장이 징계를 받게 된 건 지금까지 감사원 감사에서 총 1,680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 8건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추가적인 불법 수의계약 의혹도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중구의회는 산하기관까지 모두 전수조사한 결과 불법 수의계약 건수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고 검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입니다. 감사원 수사에서 8건, 경찰 수사에서 9건, 저희가 이번에 찾은 게 40건이거든요. 이런 거 보면은 이제 마지막 남은 검찰에서는 수사를 좀 또 잘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거를 저희 의원님들 5분의 의견은 이거를 가지고 검찰에 제출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 중구청이나 출자 출연기관이나 확실하게 뿌리를 한번 뽑아보겠다. 제명 의결 이후 배태숙 의장은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이후 전화 통화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아까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중구의회인데 지금까지 많이 죄송합니다. 그리고 중구의회는 바로 세워오겠다는 김효성 의원님을 비롯해가 많은 의원님들이 이번에 절치부심 법과 원칙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았습니다. 앞으로도 중구 주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중구의회는 의장을 다시 선출할 때까지 김효린 부의장의 권한 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 재개됩니다. 설계비가 내년 대구시 예산에 확정된 데 따른 건데요. 비용 마련을 위해 대구시가 제출한 대구 기업 명품관 매각 동의안도 이 대구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시 신청사 건립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 재개됩니다. 신청사 설계비 162억 원을 반영한 내년도 대구시 예산안과 신청사 건립비 충당을 위한 대구 기업 명품관 매각 동의안이 대구시의회를 통과하면서 사업에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2년 전 홍준표 시장이 신청사 부지 절반을 팔아서 짓겠다고 하자 시의회가 이에 반대해 설계비를 삭감했는데 홍 시장이 부지 매각 방침을 철회하자 설계비가 다시 반영된 겁니다. 대구시는 설계비가 확정됨에 따라 폐지했던 신청사 건립과도 내년 1월부터 정식 직제로 개편키로 했습니다. 신청사는 2026년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옛 두류정수장 부지 약 7만 8천 제곱미터에 연면적 11만 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신청사에는 시 본청과 시의회가 들어서고 청사 부지를 제외한 8만 제곱미터가량의 공간은 시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초심속 명품 공원이 조성됩니다. 그동안 표류되어 있던 신청사 건립은 2030년 준공 목표로 시행이 됩니다. 그동안 매각 문제로 좀 어려움이 겪었지만 매각은 하지 않고 신청사 잔여 부지는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랜드마크 공원으로 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는 내년 상반기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등의 사전 준비를 마친 후 설계 공모를 거쳐 2026년까지 기본 및 실시 설계와 건축 인허가 등의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또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되더라도 신청사 건립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신청사는 대구시 전액 10입니다. 10위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 시장님이나 관계 부서에서도 통합에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추진한 데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시의 입장입니다. 신청사 건립 총 사업비는 4,500억 원으로 추산되는데
대구시는 건립비 마련을 위해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3,980억 원 규모의 공유재산 매각을 추진합니다. 수성구 범원공원, 달서구 성서농산물 직판장, 시청 동인청사, 북구 구민운동장 등이 매각 대상입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영남중학교가 남녀공학으로 전환의 이전을 추진합니다. 대구시 교육청에 제출한 학교 위치 변경 계획 승인 신청서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걸로 확인됐는데요. 영남중학교는 남녀공학으로 전환해 오는 2026년 달서구 유천동으로 이전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천혜열 기자입니다. 학교 이전을 추진 중인 영남중학교가 남녀공학 전환을 함께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에 따르면 학교법인 영남교육재단은 영남중학교에 대한 학교 위치 변경 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남녀공학으로의 전환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1947년 개교 이후 77년 동안 남학생만 받아오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여학생을 받겠다는 방침을 정한 겁니다. 영남중학교가 남녀공학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이유는 학령 인구 감소 때문입니다. 저희 이제 학교가 2대 역사를 갖고 가려면 학생 모집에 있어서 좀 원활해야 되는데 학령 인구가 너무 감소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남녀 구분해서 될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남녀공학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남녀공학으로의 전환은 2026년 학교 이전과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남교육재단은 영남중학교와 영남고등학교를 각각 달서구 유천동과 달서구 월성동으로 옮긴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대구시 교육청과 함께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는데 대구시 교육청은 영남중학교가 제출한 학교 위치 변경 계획을 이르면 이달 안에 승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위치 변경 계획 승인 신청 내용을 검토가 끝나고 승인이 되게 되면 법인에서는 이제 후적지 매각 허가 신청을 하시게 되고 허가를 받고 난 이후에 후적지 공개 매각, 그다음 이전 예정지 매입, 그리고 시설 사업 시행 계획 승인 등의 이전을 위한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학교 이전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전 예정지인 달서구 유천동에서는 남자 중학교인 영남중학교가 남녀공학으로 전환해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아파트 밀집 지역인데도 가까운 곳에 중학교가 없어 학교 설립에 대한 민원이 많았는데 이번에 영남중학교가 남녀공학으로 전환해 이전을 추진하면서 이 일대 학생 배치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탄핵 정국이 장기화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지역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 당시 맞았던 부동산 침체 국면이 다시 재현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경기 지역의 주택 매매 시장은 빠르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박희분 기자가 보도합니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이 본격화됐을 당시 경기 지역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2016년 10월 거래량 2만 400여 건에서 12월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자 8,800여 건으로 2달 만에 무려 60%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난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번에도 같은 분위기가 재현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문제는 현재 부동산 시장이 더 침체돼 있다는 겁니다. 이미 지난 9월 대출 규제 시행으로 경기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은 3달 연속 10,000건 미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달의 경우 탄핵 정국 등 정치적 이슈로 평년보다 더 낮은 거래량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현 정부가 추진했던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 3법 재검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이 불투명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탄핵 소추안 가결이 향후 재선거로 이어지느냐의 여부, 그리고 재선거 결과에 따라 정부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의해서 건설부동산 관련 정책 방향이 바뀔 여지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 10월 기준 경기 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3,700여 가구로 전국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탄핵 정국 속 부동산 시장의 단기적인 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박희붕입니다. 정보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이 전국 곳곳에 지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초기 투자 비용이 큰 탓에 진입 장벽이 높은 게 사실입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한 보급형 스마트팜이 천안에 문을 열었습니다. 송용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올해 귀농 4년 차인 염수정 씨. 야심차게 농사에 도전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첫 해부터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수확량을 100% 따지 못했고 한 7, 80% 그때 성공을 했었는데 기후의 영향이 이제 날로 심각해지겠구나라는 걸 체감을 하고 염 씨가 눈을 돌린 건 스마트팜. 하지만 기존 스마트팜은 설비에만 수십억 원이 들어 기업형이 아닌 개인 농가들은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천안시와 충남도, 농협이 지원 사업을 통해 보급형 스마트팜 4곳을 신축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작물의 생육 상태와 습도 등을 언제든 확인할 수 있고 농가에 가지 않고도 차각막을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조성 비용은 3.3제곱미터당 50만 원 선으로 기존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최첨단 기술을 도입하기에는 일반 농부들에게는 너무 현실적이지 못했고 보급형 스마트팜은 기술력이나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사용 범위가 일단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농사를 지으면서 가장 쓰기 편하고 그리고 환경 제어가 효과적으로 되기 때문에 또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내후년까지 천안에만 16곳의 보급형 스마트팜 온실이 구축될 전망입니다. 이분들이 자리 잡고 하는 데는 저희 농협이 역할을 좀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산되는 농산물 유통이라든가 그리고 향후에 관리 방안이라든가 하는 전반적인 것에 관해서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고요. 복잡한 기능은 빼고 꼭 필요한 기능만 넣은 보급형 스마트팜이 스마트팜 확산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교통유발 부담금, 도시에서 교통 혼잡을 야기하는 건물이나 시설물에 부과하는 일종의 세금인데요. 세종시에서는 이 부담금 부과 범위가 내년부터 백폭 확대될 거라고 합니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 여파로 이를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는 지난 2022년 16곳을 시작으로 이듬해 66곳, 그리고 올해 250곳의 시설물에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첫해 9억 원이었던 부과액은 올해 37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엔 부과 대상이 약 900곳으로 급증할 전망입니다. 단계적 확대 계획에 따라 올해까지 10,000제곱미터 이상 시설물을 기준으로 했던 부과 대상이 내년부턴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가령 부과 대상에 포함되면 49제곱미터의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해마다 54,000원, 165제곱미터 규모의 슈퍼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약 19만 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수익이 별로 없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겐 이마저도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통유발 부담금을 지금 현재 소상공인들한테 좀 더 이중적인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유예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올해 부과 대상이 대폭 늘면서 500건 이상의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선 이미 교통량에 영향을 줄 만큼의 대형 시설물에 대해 부과가 진행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로까지 확대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내년부터 적용될 교통유발금 부과 확대를 유예할 것을 요청합니다. 도시 곳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애쓰는 지역경제 상황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보다 안정된 상황과 준비된 제도에서 실행되어도 늦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최원석 의원은 내년에 열리는 첫 임시회에서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유예를 위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한강 이남 최초, 대구 유일의 예술교육 특목고인 경북예술고등학교가 내년 개교 60주년을 맞아 새로운 변화를 시도합니다. 뮤지컬 연기과를 신설해서 내년부터 학생 모집에 나서는데요. 순수 예술에서 대중예술로 영역을 확장하면서 시대 변화를 선도할 거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남구 대명동에 위치한 경북예술고등학교. 1965년 개교한 한강 이남 최초이자 대구 유일의 예술계 특수목적 고등학교입니다. 현재 이 학교는 음악과, 미술과, 무용과 3개 학과에서 120여 명의 교원들이 1,200여 명의 예술 인재들을 키우고 있는데
앞으로 한객과가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개교 60주년을 맞아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개교 후 처음으로 뮤지컬 연기과를 신설한 겁니다. 최근 대구시 교육청으로부터 뮤지컬 연기과 신설 인가를 받아 내년부터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나설 예정입니다. 저희 경북예술고등학교는 순수예술의 전통을 지켜가면서도 14년 전에 우리 실용음악 스트릿 댄서를 개설해서 아주 훌륭한 인재들을 배출했습니다. 지금 우리 경북 여상이 이전을 하면서 그 후적지에 뮤지컬 연기과를 또 개설하게 됐습니다. 아주 다양한 예술 체험 활동을 통하고 또 아주 내실 있는 교육을 통해서 뮤지컬 그리고 또 연기의 인재를 육성하는 데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뮤지컬 연기과는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개최를 통해 자리 잡은 뮤지컬 도시 대구의 위상과 이미지에 걸맞게 실력 있는 뮤지컬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교과과정 운영을 위해 우수한 교사와 강사진 구축에도 나서고 소그룹별 집중 지도가 가능하도록 커리큘럼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차별화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뮤지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본기를 탄탄하게 갖출 수 있도록 역량이 우수한 선생님들이 헌신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올해 경북 여자상업고가 이전한 자리에 교정도 확장돼 학생들을 위한 교육 여건도 더 좋아졌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급속한 시대 흐름의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하는 경북 예고의 혁신 노력이 어떤 성과를 거둘 것인지 지역 교육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일제강점기에도 대구에서는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또 전쟁으로 나라가 피해가 된 상황에서도 문화예술의 꽃은 지지 않았는데요. 일제강점기부터 1980년대까지 대구에서 펼쳐진 각종 공연 중에서 당대의 사회 문화적 분위기를 알 수 있는 희귀 포스터 수십 점이 공개됐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38년 미국에서 제작된 영화 그레이트 왈츠. 일제강점기 시절 이 영화가 대구에서 개봉했을 당시 포스터입니다. 대구문화예술 아카이브가 소장한 포스터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이 영화가 우리 대구에서 개봉을 했다라는 사실들이 조금 놀랍기도 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왈츠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가 상영되었다.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향유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들 소개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에 굉장히 놀라웠고요. 이 또 커다란 그 포스터가 아직도 남아서 저희에게 그 당시를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6.25 전쟁이 계속되던 1952년 우리나라 1세대 남성 현대무용가 김상규는 대구문화극장, 현재의 한일극장에서 신무용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손글씨로 쓴 공연 제목과 그림이 눈에 띕니다. 역사적 사건을 증언하는 포스터도 있습니다. 이 포스터는 1960년 2.28 민주운동의 1주년을 기념한 학생예술제 포스터입니다. 2.28 민주운동에 참여한 학생들이 횃불 모양의 그림에서 혁명 봉화를 기념하고자 문학과 연극 등을 발표했습니다. 일제강점기부터 1980년대까지 대구에서 펼쳐진 각종 공연들의 희귀 포스터와 관련 자료 그리고 영상들이 첫 선을 보였습니다. 대구문화예술 아카이브의 주제 전시로 대구시가 문화예술 자료 수집 과정에서 기증받은 포스터들입니다. 한국 전쟁기에 김상규라는 무용가가 무용을 하는 데에 지역 예술인들이 함께하고 지역 언론인들이 함께하고 또 지역의 정치인들이 이것들을 도와서 함께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역사와 지역의 문화예술이 함께 궤를 같이 하면서 오늘의 대구 문화의 예술을 일구었다. 공연의 문화적 가치뿐만 아니라 시대를 읽는 중요한 자료로 여겨지고 있는 포스터. 포스터로 본 대구의 문화예술 전시는 내년 3월 말까지 대구예술발전소에서 볼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이영애 대구시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저출산 시대에 발맞춰 어르신뿐만 아니라 어린이 대중교통 요금도 무료화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어르신 통합 무임승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올해 358억 원에서 2028년에는 625억 원으로 약 2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어린이 대중교통 무료화에 드는 비용은 연간 약 33억 원 정도면 충분하고 저출산 추세에 따라 장기적인 재정 부담도 크지 않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구에서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고액 상습 체납자가 213명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대구의 고액 상습 체납자는 총 213명으로 935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법인 중에서는 대구는 96곳 476억 원이었습니다. 국세청은 압류와 공매 등으로 강제 징수하고 출국 금지 등의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서구청은 대구권 광역철도의 개통을 기념해 대경선 초송 퀴즈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이 이벤트는 오는 26일까지 가능하며 서구청 블로그를 포함한 6개의 SNS 채널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자 중 200명을 추첨해 편의점 상품권 5,000원권을 증정하는 행사입니다. 대구미술관에서 이달 넷째 주부터 다양한 연말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오는 22일에는 크리스마스를 기념해 특별 공연이 열릴 예정이며 24일부터는 관람객들을 위해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연말 마지막 날인 31일에는 방문객을 위한 경품 이벤트가 마련돼 있어 많은 관심과 참여가 기대됩니다. 대구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시내버스 도착 시간을 안내하는 버스 정보 안내기를 77개소에 새로 설치했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32개소의 안내기는 시인성이 높은 새기기로 교체하여 더욱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남구청은 공덕동의 신천둔치와 연결된 지하 통로를 개설합니다. 총 39억 원이 투입되며 완공은 내년 12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배태숙 중구의회 의장이 제명되면서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비리 규모가 더 커지면서 징계가 결정된 건데요. 이미 1,680만 원의 불법 수의계약 사실이 드러났던 것 치곤 늦어 보입니다. 비리를 저지른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하고 솜방망이 징계로 무마하려 했던 걸 이번 제명으로 없던 일로 하긴 구민의 실망이 클 겁니다. 중구의회의 사과와 함께 지방의회의 자정 능력을 키우기 위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